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2년째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댈러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김미선입니다. 올해 55세가 되었고 2012년에 가족 이민으로 이곳에 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43세였으니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 하얀 것들이 늘어났어요. 12년 동안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자고 있는 조용한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하루를 준비해요. 6시 30분이면 집을 나서야 하거든요. 샵은 오전 9시에 열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댈러스 북쪽 코리아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저희 샵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텍사스에 처음 왔을 때는 이 넓은 땅과 끝없이 펼쳐진 도로가 신기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운전하면서도 생각에 잠기게 돼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 아침 이렇게 샵으로 향합니다. 월 순수익 $3,500, 한국 돈으로 약 4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이 돈이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이었지만 여기 와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금은 한인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딸은 텍사스 대학교 2학년인데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샵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12년 동안 맡아온 냄새인데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요. 매일 이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게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먼저 어제 밤사이 쌓인 먼지를 닦고 소독액으로 모든 도구들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미국은 위생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8시가 되면 직원 2명이 출근해요. 메이와 줄리아 둘 다 베트남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한국 직원을 구하려고 했는데 내일 일을 하려는 한국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언어 소통은 조금 어렵지만 둘 다 성실하고 기술도 좋아서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어요. 9시 정각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손님인 제니퍼예요. 40대 중반의 백인 여성으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미세스 킴. 오늘도 젤 매니큐어 부탁드려요. 네, 제니퍼. 어떤 색깔로 하실까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제 발음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겨요. 12년 동안 살았는데도 영어는 여전히 어려워요. 특히 손님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죠. 제니퍼의 손톱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손톱에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 여성들은 네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2주에 한 번씩 $30에서 $50씩 쓰면서 네일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20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간호사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았고 나이도 있었고 영어도 부족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인 친구가 네일샵을 추천해 줬어요. 미선이, 내가 꼼꼼하고 손재주도 좋으니까 네일샵 어때? 기술 배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고 여기서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간호사였던 제가 네일샵을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2012년 9월 댈러스 네일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간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라이센스를 땄어요. 수업료만 $3,000였는데 그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라이센스를 딴 후에는 다른 네일샵에서 6개월 정도 일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가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했죠. 그래도 기술을 익히고 미국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미국 손님들은 한국 손님들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2013년 3월 드디어 제 샵을 열었습니다. 댈러스 북쪽 플레이노와 가까운 작은 쇼핑센터 안의 공간이었어요. 월 임대료 $2,800에 보증금 $8,400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쳐서 초기 투자금이 $50,000 정도 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셈이었죠. 남편과 밤새 고민했어요. 여보,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봐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의 절망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광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역 신문에 작은 광고를 냈어요. 그랜드 오픈 스페셜 매니큐어 15달러. 일주일 후 첫 번째 손님이 오셨어요. 60대 백인 할머니였는데 손톱을 정리해 드리면서 떨렸던 기억이 나요. 혹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다행히 그분이 만족해 하시면서 팁까지 주셨어요. 5달러짜리 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천천히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하루 평균 5명 정도, 석 달 후에는 10명 정도의 손님이 오게 되었죠.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출은 하루 평균 30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 임대료, 전기세, 재료비, 그리고 제가 고용한 파트타임 직원 급여까지 빼고 나면 제게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되었어요. 월 순수익이 1,500달러 정도였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월급보다도 적었거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니까 몸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2년째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안정되었고 제 기술도 더 좋아졌죠. 미국 손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파악하게 되었고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지금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매출이 5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 돼요. 성수기인 여름이나 홀리데이 시즌에는 700달러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제게 남는 순수익은 월 3,500달러 정도예요. 임대료 2,800달러, 전기세 300달러, 재료비 800달러, 직원급여 4,000달러, 보험료 200달러, 기타 잡비 200달러.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그 정도가 남아요.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정도인데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해요. 댈러스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들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가 항상 아파요. 화학약품을 매일 만지다 보니 손가락 끝이 까칠까칠해지고 가끔은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보니 가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손톱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허무할 때가 있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월부터 5월까지 2달 반 동안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수입은 전혀 없었는데 임대료와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했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버틸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샵을 접어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했어요. 10년 가까이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6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예전만큼 오지 않았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네일샵 같은 건 필수가 아니니까 절약하는 거죠. 매출이 30% 정도 떨어졌어요. 그나마 2022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2년 동안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은 정말 컸죠. 요즘 가장 힘든 건 직원 구하기예요.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네일 기술자들도 더 좋은 조건의 샵으로 이직을 많이 해요. 저희 같은 작은 샵에서는 높은 급여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직원이 바뀌어요. 지금 일하는 메이와 줄리아도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딸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네일샵을 한다는 걸 자랑스러워했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부모님은 대부분 전문직이거든요. 얼마 전에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물론 딸의 입장도 이해해요. 20살 대학생이 엄마가 네일샵을 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도 가끔 갈등이 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계속 파트타임 일만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해요. 가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해보면 어때? 네일샵은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제 나이 55세에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자격증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0세까지? 65세까지?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몸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부족해요. 401k 퇴직연금은 조금씩 넣고 있지만 월 3,500달러 수입으로는 많이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소셜 시큐리티도 받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봐요.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후회했어요.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딸은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12년 동안 쌓아온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적어도 딸에게는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것들을 경험하며 자라고 있어요. 영어도 완벽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일샵도 나름의 보람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미세스 킴 손은 마법의 손이야 라고 말해 주실 때는 뿌듯해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와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미세스 킴께 맡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정말 감동받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5년 전에 제가 네일을 해준 신부가 이번에는 어린 딸과 함께 왔어요. 엄마 네일을 해준 분이 바로 미세스 킴이야 라고 딸에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도 신경 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제가 한 네일 사진들을 올리고 손님들 리뷰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딸이 도와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손님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네일샵을 찾아보거든요. 리뷰가 좋지 않으면 손님이 안 와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려고 노력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5년 정도 더 버티면 딸도 취직해서 독립할 수 있을 거고 그때쯤 되면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도 일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70대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하루 10시간씩은 못하겠지만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힘들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민을 온 것 자체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딸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오후 7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예약을 확인하고 샵을 정리하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면 한국 음악이 나와요. 댈러스에도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고향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요. 집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됐어? 딸이 물어보면 그냥 평소와 같았어라고 대답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면 하루가 정말 끝나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댈러스 네일샵 운영 12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월 3,500달러라는 현실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삶이니까요.